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대한민국 교육특구 8학군. 감 잡으셨겠지만 80년대 강남을 말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환경이 나무랄 데 없이 좋다. 또 하나는 극성스러운 8학군 엄마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언론은 8학군 엄마를 맹모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딴 동네라면은 버젓이 내 집 가지고 살만한 엄마가 전세를 살 망정 8학군으로 옮긴 엄마는 가히 맹자의 어머니 같은 맹모이자 사나울 맹자를 써서 맹모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런 무서운 엄마들이 결국 아이의 장래를 망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렵 또 하나의 맹모가 있었습니다. 8학군에 보내지 못하는 1, 2, 3, 4, 5, 6, 7, 9학군 엄마들인데 자조적으로 맹꽁이 엄마라고 해서 맹모라고 했답니다. 그만큼 8학군의 수요는 엄청났다는 얘기죠. 교무실입니다. 간만이다, 강남 선생. 뭐야? 강남 선생도 있냐? 몰랐냐? 요즘은 강남 선생, 강북 선생 있잖아. 야, 선생이면 선생이지 무슨 그런 얼빠진? 뭘 빠지다니?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말도 마라. 위장전입 학생들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하다가 눈물을 쏙 뺐다. 왜 눈물까지 빼? 강남 사는 가난한 애들 때문에 위장전입 조사를 좀 자주 했더니 애가 상처받았나 봐. 그건 그렇고 어쩐 일이냐? 야, 실은 나도 위장 전입 좀 하려고. 부탁 좀 들어주라. 야, 네 조카 위장전입 시켜달라는 거면 관둬. 조카가 아니고 나야, 나. 너? 너만 강남에서 선생하냐? 나도 강남 학교에서 좀 해보자. 강남이 1급 근무지잖아. 강남에 4년 이상 살면 순환 근무제를 그쪽으로 해준대. 내 주소 좀 너한테 옮겨놓자. 어? 1980년대 초반 학생들의 위장 전입에 이어 교사들까지 그 대열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교사들에게도 강남 선호 시대가 된 것이다. 맹모 삼천지교에 비견되는 극성 학부모와 거기에 이끌려 사는 학생들, 그리고 그런 학부모와 학생들이 치열하게 진입하려는 강남 8학군의 가치를 교사들도 인정한 셈이다. 1982년 10월 13일 경향신문. 서울시 서대문구 C국교의 경우 53명의 교사 중 타 지역에서 원거리 통근을 하는 교사가 20명이 넘고 중부교육구청 관내 제2국교도 40명의 교사 중 원거리 통근을 가는 교사가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월 말 정기 교사 이동 때 타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전입한 교사가 모두 239명인데 비해 강남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교사는 67명밖에 되지 않았다. 학교마다 강남 지역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 수는 전출자의 2~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제목은 선생님도 강남을 좋아해였다. 잘한다. 수업 좀 올려도 이러고 세상 모르고 코까지 골고 자고 있는 꼴이라니. 방송장이! 예. 교장 선생님. 수업을 대학처럼 하나 봐요? 이번 시간 휴강입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야죠. 가보겠습니다. 아, 박 선생. 이리 좀 와봐요. 다른 선생님들은 강남에 집 옮겨놓고 학교는 강북으로 다니니까 피곤해서 많이들 잔다고 합니다. 박 선생은 왜 그래요? 강남에 살면서 강남 학교에 근무하는데. 저 지난주부터 강북 주민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형까지 와서 조카 위장전입 시켜달라고 하고 친구, 친척 줄줄이 그런 부탁을 하기에 아예 주소를 강북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참말이요?
위장전이 거부하는 정신 하나는 갸륵하오만. 박 선생은 어째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 같소? 그렇게 하면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야, 너. 엄마, 친구들 다 버리고 전학 가는 게 거꾸로 사는 거죠. 시끄러워. 친구가 다 뭐야. 친구는 대학 가서 만나. 너 제대로 대학 못 가면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맹추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을 쓴 줄 알기나 해? 훈아, 그래, 엄마 말씀대로 해라. 응? 아빠가 부하 직원 시켜서 전학 성공시켰어. 그러니까 삼성동 고모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학교 다녀. 그럼 전학은 가는 대신 집에서 다닐게요. 우이동에서 강남까지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 응?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거기서 다녀. 강남에 있는 선생님으로 과외 교사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공부만 해. 과외는 불법이잖아요. 시끄러워. 도둑질하자는 불법도 아니고 공부 좀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게 왜 불법이야? 그거 재작년부터 불법이에요. 이 가지가지 한다. 응? 과외 선생이 하수생으로 가장하지 않나? 이건 또 뭐고 이게? 예? 왜 파는 파철부로 가장해서 이 과외까지 하네? 예? 예체능 학원에서 영어, 수학을 가르치거나 방학 때는 심지어 하이킹이나 캠핑을 가장해서 과외를 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목숨 걸고 한다, 그죠? 근데 이 장관, 이 학부모들이 과외가 불법이라는 걸 체감 못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과외가 많은 거야? 지금이 9월 아닙니까? 해마다 이쯤 되면 입시철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이 문교부 장관 말치고는 좀 무책임한데? 예? 불법 과외 금지시킨 지 2년이 됐다고. 그런데 그 일이 하고 있다면 그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결국 학부모들의 과욕이 문제입니다. 불법 과외를 하다 적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공직자나 기업인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중산층 이상 자녀들입니다. 특히 강남 같은 고급 아파트나 고소득층 밀집 지구에서 많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분석을 보면 굳이 과외를 받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데도 과외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과욕이라는 거죠. 삼성교육대 다시 문 열어서 전부 입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좀 강력하게 쪼아보라고. 에? 예, 각하. 대답만 하지 말고 좀 세게 나가라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그 경찰서별로 그 전담반 있는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나 마나 어영부영할 거야. 아무튼 이 전담반을 배로 늘리고 적발된 가외 교사는 바로 체포해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분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해당 학생은 정학처분. 학부모는 면직시킨 다음에 세무조사. 후주부리 까 뒤집듯 그래 탈탈 털어주면은 가외가 금방 줄어들 기라. 뭐 말인지 알아? 사실은 이런 불법 과외를 근절시키려면 강력한 단속보다는 국민 스스로의 자각이 생겨야 합니다. 이 장관, 그게 바로 이 책상물이라고, 에? 그게 이 공부만 열심히 한 이 교장 선생님 같은 소리야. 그래 놔주면 국민들이 알아서, 얘 내가 엄청 잘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알아서 반성하고 자각해서 이 과외가 없어지나?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이래 하겠다고 아래로부터 보고가 올라와야지 말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지시해야 하나? 네? 엄연히 가외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욕을 듯이 하고 있잖아. 이거 제대로 못 잡아내면은 당신들 이거 무기 방조죄야. 이래 가려두면 나라 망한다니까. 지금 경기 좋다고 돈 좀 있다고 말이지. 어?
사회적으로 위화감 같은 거나 조성하고 말이야. 이거는 이 국민 화합을 제하는 반역이야. 반역. 좀 세게 나가라고. 세게. 알아라. 사실 당시 과열풍 현상은 전국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강남은 그 정도가 극심했다. 일부 계층에선 필요 이상의 과잉 단속이라는 반응도 보였지만 일반 시민 절대 다수는 과열 과외 추방을 크게 환영했다. (1978년경) 5.1 쇼크로 인해 불경기가 닥치자 강남 일부의 과열 현상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극심한 침체기로 들어섰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 제5공화국 정부는 주택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무척이나 힘을 쓴다.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을 중요한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파락군 효과와 함께 주택 경기가 호전되면서 상승 효과가 생겼다. 당시 서울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 지역 투기판의 분위기는 1982년 10월 27일 열린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민한당 최수환 의원입니다. 이관영 건설차관님, 저는 투기 원인을 묻고 싶은데요. 개포동이나 압구정동에 사십니까? 강북에 삽니다. 그럼 강남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아파트 수요자가 몰리는 건 바로 학군이 좋기 때문입니다. 학군이 좋다는 건 건설부와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부는 엉뚱한 곳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투기 발생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학군 등 주변 환경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군 문제를 수요 집중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요? 134만 원이에요. 이런 격차를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건설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말씀 올린다면 아파트값 실세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부도 근본적으로 반대한 일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민은행 공시가격과 시중가격의 격차를 말하는데 지금이야 그 차이가 거의 없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가격 차이는 상당했다. 그만큼 강남 아파트의 거품 현상을 방관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학군 수요가 부동산을 끌어올렸고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관리 부재가 오늘날 강남 부동산에 거품이 지닌 실체일지 모른다. 자, 이쯤 되니까 정부도 파락군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던 모양이죠. 어떻게든 이 열기를 지켜봐야겠는데 바로 이런 카드를 사용해 봅니다. 망국병든 이 강남 말이야. 서울시는 이 파락군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 강남에 대해 특별한 반감을 드러낸 적은 없다. 그러나 과외나 유흥업소, 조직폭력배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종 망국병의 근원지로 강남을 꼽았다. 1983년 9월 당시 구본석 서울시 교육감의 보고. 명문고가 밀집되어 있는 파락군을 중심으로 강남의 아파트 투기붐과 전입학 적체 현상을 빚는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거 인식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1985년부터는 이 파락군 문제를 대폭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떨까가 아니고 이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 3, 4호선이 개통될 텐데요. 통학거리와 학군에 따른 아파트 투기 우려를 고려해서 고등학교는 2개 학군 정도를 추가해서 파락군 학교를 분산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분산시키면은 효과가 좀 있겠어요? 예. 우선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군조정위원회를 발족해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85년 10월 이 방침은 보류된다. 신설된 지하철의 통학 기여도가 4.6%로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고 문교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선지원, 후선발과 같은 고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움직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